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서윤교 회계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윤교 회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윤교입니다. 네, 간만에 나오셨어요. 거의 한 2개월 만인가요? 1개월 만인가요? 한 2개월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협회 네. 대표로 나오셨는데 네. 그동안에 어떻게 그때 우리가 PPP 뭐 이런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많이 바쁘게 보내셨나요? 예, 저희 CPA들은 요새 사실은 그 9월 15일 날 그 코퍼레이션 텍스 마감일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 상당히 바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에도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민주당하고 네. 지금 무슨 5차 부양책 얘기가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게 네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그러니까 발표는 대통령이 하지만 네. 사실 이 어떤 세부 사항 이런 건 전부 다 CPA들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5차 부양책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방송이나 또 무슨 개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많은 정보들이 정말 그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사실은 2차 스티뮬러스 책 페이 네. 그게 이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시간이 문제겠죠.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진득하니 좀 기다려 보시면 결정되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 초대석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잡히게 되었잖아요. 이곳에 이렇게 급하게 좋은 아침에 방문하게 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야 네, 반가운데.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네. 여기에 지금 채팅창이요? 나오는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예,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요. 네. 그 8월 8일 날 그러니까 민주당과 네. 공화당이 지금 5차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재선을 앞둔 이제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8월 8일 날 네.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페이로 텍스 할러데이라는 것인데요. 네네. 이제 페이로 텍스를 안 내주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9월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틀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민주당과 이렇게 합의하에 된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페이롤 텍스 홀리데이라는 이 행정명령이 도대체 뭔가요? 자, 일단 우리가 행정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페이롤 텍스에 대해서 먼저 네네.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롤 텍스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하고 또 하나는 이제 메디케어 텍스. 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6.2%, 네. 메디케어 텍스는 1.45%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연금을 위해서 적립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메디케어 텍스는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립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그 페이롤 텍스 할러데이는 그 전체 두 개를 합하면은 7.65%거든요. 네. 이 전체가 아닌 소셜 시큐리티 텍스 6.2%에 대해서만 그것도 회사 부담 고용주가 아닌 직원들의 목인 그 6.2%에 대해서만 일단 유예를 시켜준다는 거죠. 네.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제가 이제 많이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한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원래는 월급을 받으려면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떼고 받는데 이제 12월까지 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떼지 않고 그러니까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1,000불을 받으시는 이제 월급을 1,000불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 지금까지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 6.2%, 62불 50 하고 메디케어 텍스 1.45% 해서
76불 50불 빼갔고요. 네. 923불 50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셜시큐리티텍스 6.2%에 해당하는 네. 62불 50전을 더해서 주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의 어떤 뭐 기준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월급을 받을 때 네네. 이제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그 페이 피어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받으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기준은 2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4,000불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네. 중요한 점은 이것은 유예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죠. 탕감이 PPP. 아니라. 그렇죠. PPP 같은 경우에는 탕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안 갚아도 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몇 달 전에 나와서 이건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탕감을 해주니까 공짜 돈을 받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였었는데요. 네. 이것은 탕감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밀어준다는 거죠. 밀어주는데 이 돈은 언제 갚느냐? 내년 1월 1일부터 갚아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는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요? 그러면은 이게 그 유예를 받았던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데 이 네. 재밌는 것은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요. 네네. 이 누가 갚아야 되느냐 주체는 고용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사업주가 사장님. 되는 거죠. 예, 사장님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뭐 12월 30일까지 이 프로그램 하셔갖고 직원들한테 6.2%를 안 띄고 주셨는데 그 네. 직원이 네. 갑자기 1월 달부터 저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 직원이 가져갔던 4개월 동안 가져갔던 6.2%는 고스란히. 고용주가 고스란히 물어내셔야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정책을, 이 행정명령을 원하는 사업주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뭐 약간 그 행정명령이지만 네네. 이게 제가 보기엔 조금 졸속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거를 만약에 회사에서 안 해줬을 때 고용주가 네. 안 해줬을 때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부과된 게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뭐 안 해준다. 우리는 팔레시가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 사실 조항은 아니군요. 예, 큰 그 실효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는데요. 네네. 근데 또 하나는 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물론 이거는 지금은 유예지만 네. 이제 나중에 내년에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내가 다시 재선에 된다면 네. 이 돈을 탕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이거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행정명령으로 돈을 유예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탕감을 한다는 것은 모든 돈은 의회에 그러니까 버짓이라고 그러죠. 그 네. 예산안이 의회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네. 탕감해 주는 것도 역시 의회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 사실은 위법성이 조금 있는 발언인데 네. 지금처럼 이제 상원이 공화당이 차지하고 또 대통령의 재선이 된다면 뭐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걸 믿고 고용주 입장에서 이걸 무리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책임을 나중에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책임은 고용주가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네.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갖고 네.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 지금 행정명령을 내가 받고 싶은데 이 혜택을 받고 싶은데 혹시 예전에 뭐 PPP를 신청을 했었다거나 뭐 이런 사업체에서도 상관없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이 PP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언뜻 듣기에는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이것은 PPP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왜냐하면은 PPP 같은 경우에는 탕감 돈을
거저 준다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것은 유예입니다. 일단은 유예. 일단 지금 받을 걸 한 4개월 동안 네. 우리가 보류를 했다가 내년에 받겠다는 얘기니까 PPP를 하신 분들도 물론 신청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그러면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애틀란타 애청자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한경애가 불러요. 예시인의 노래.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 730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에서는 서윤교 회계사님 모시고 이번 주부터 시행된 페이롤 텍스 유예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 질문이 한 2가지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2주마다 4,000불 이하로 받는다는 의미는 텍스 후 4,000불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텍스 전 4,000불이란 뜻인가요? 네, 텍스 전입니다. 아, 텍스 전. 네. 네네. 그 다음에요. 갚아야 하는 최종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지만 어쨌든 유예받은 직원이 나중에 토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 토해내야 하는 시기에 저 이제 일 관둘래요. 그러고 먹튀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직원이 그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안 내기를 원하시는 직원이 있다면은 먼저 그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먼저 주시기 전에 네네. 직원과 어떤 그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증을 받아야 되나요? 이 돈을 어떻게 너는 다시 페이백을 할 것이냐.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내년 1월부터 네. 4월 달까지 역시 4개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6.2%만큼 더 떼는 거죠. 아. 그러니까 6.2%만큼 더 줬다가 더 뗐다가 이렇게 네네. 하는 그렇지만 협의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 협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더 합리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뭐 공증이랄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받아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공증을 뭐 물론 받아놓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사실은 이게 그 인프로이가 네. 만약 나중에 내년 1월 달에 돼갖고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실은 이건 민사적인 거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최종 책임은 네. 고용주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협의도 하시고 또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채팅창에도 올라왔었는데 왜 그 5차 부양책 왜 돈 안 주냐. 지금 너무 생활 어려운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흐지부지 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나올 거다 그랬는데 뭔가 이 5차 부양책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5차 부양책이 사실은 계속 지난 한 달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논의를 해왔죠. 네네. 하지만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뭐 민주당 측에서는 3 trillion, 네. 공화당 측에서는 1 trillion, 뭐 2 trillion의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갭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좁힐 수가 없었죠. 아마 이번 노동절 이제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죠. 그렇죠. 이제 지나면은 이제 의회가 이제 지금 그 의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면 네네. 아마 급격히 이제 상황이 변해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빠른 것이 9월 11일이 되겠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9월 11일이나 아니면 9월 11일 날 이제 합의를 못 한다면 9월 16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근데 전에 그 케어스 액트가 3월 25일 날 상원을 패스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6일 날 하원을 패스하고요. 네네. 바로 다음 날인 3월 27일 날 대통령이 사인을 했죠. 네. 3월 27일 날 사인을 하고 체크가 정식 발행되는 날짜는 4월 15일 네.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추세를 본다면은 이번에 뭐 9월 11일 날 합의가 되든 9월 16일 날 합의가 되든 아마 제일 빨리 IRS에서 체크를 발행하는 그런 시기는 9월 28일죠. 그러니까 9월 말이 되겠네요. 9월 말이나 돼야지 제일 빨리 우리가 IRS가 체크를 발송할 수 있는 날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이제 10월 초나돼서 받게 되겠죠. 아, 이 받는 순서는 네. 물론 아직 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1차 받았던 그 시스템 그대로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으신 분은 그냥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겠고 네네. 또 뭐 체크를 받으신 분은 체크로 들어가시겠고 뭐
그 데뷔카드도 데뷔카드를 있었잖아요. 줬었죠. 예, 데뷔카드를 받으신 분은 데뷔카드를 받을 걸로 제가 예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일 빨리 지금 되는 것이 이제 10월 아. 초나 돼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될 더 것 있어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직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꼭 전 직원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그 PPP와 상관없이 이거 행정명령 이거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요거 살짝 언급을 하셨잖아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이거는 뭔가요? 예, 제가 그 한 몇 달 전에도 나와서 그 PPP 네. 무조건 제가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신청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또 개정에는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뭐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사실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어. 네. 뭐 솔직하게 네. 나는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PPP 받을 입장은 아닙니다. 해갖고 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찌 됐든 간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고 해갖고 네. 그 종업원 한 명당 네. 맥시멈이 그 페이가 세전 페이가 10,000불입니다. 10,000불에 50%인 5,000불까지 또 국가에서 줍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PPP를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네. PPP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청을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이 ERC라고 하죠.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네. 신청하시면 종업원 한 명당 5,000불에 자기를 포함해서 네. 이제 사장님 인프로이를 포함해서 한 명당 5,000불까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것은 그 전에 사실 네. 새로 나온 법이 아니라 케어스 액트. 네. 아까 말씀드린 그 3월 25일 날 제정됐다는 거 있죠? 네네. 예, 3월 27일이죠. 3월 27일 날 그 법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PPP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가서 뭐 무조건 PPP를 신청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ERC가 그러니까 네. 종업원이 좀 작다거나 아니면 이러면은 ERC 이 크레딧이 더 PPP보다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이륙님께서 직원 없는 비즈니스는요, 부부가 일하는 사업도 괜찮은가요? 라고 했는데 방금 우리 회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종업원 수가 적거나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좀 유리할 것이다. 더 나을 것이다. 맞나요? 아, 글쎄요. 저기 지금 이 그 질문 내용이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어갖고 정확한 질문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ERC는 우리가 페이로 텍스 보고하는 그 폼이 있어요. 941이라는 폼. 그러니까 네. 종업원, 그러니까 직원이 없더라도 뭐 사장님들을 갖다가 이제 올려셨다거나 네. 뭐 이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941 그러니까 네. 941 텍스를 보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은 그 PPP는 뭐 여러 가지 조정 기간이 있었지만 뭐 이 돈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약간 좀 이런 제약 조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제약 조건이 더 많은 거죠. 반드시 페이로 나가는 부분만 해주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PPP 같은 경우에는 렌트나 뭐 유틸리티나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했지만 네. 이것은 월급 나가는 분들만에 대해서만 5,000불을 감해 주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예. 아, 그러면은 월급 외에는 다른 곳에는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네. 941 텍스, 941 네. 텍스를 내시는 분들만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거기서 받게 돼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네네.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요. 네네. 이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도 3월 13일 2020년 3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아, 12월 31일까지. 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침부터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를 제가 얘기를 해서 조금 많이 헷갈리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PPP를 하신 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PPP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것이 이제 모든 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가버먼트 명령에 의해서
문을 닫았거나 셧다운, 네. 그러니까 partially 닫았거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닫았거나 아니면은 fully 닫았거나. 완전히 근데 닫았거나.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단계인가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네. 3단계. 네. 지금 그 레스토랑도 50%밖에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열린 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파샬인 거죠. 파샬이죠. 그러니까 네. 파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 그렇군요. 있는 모든 분들은 ERC가 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는이니까 매상이 작년과 대비해서 50% 줄은 그런 회사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 네네. 매상 부분은 어차피 우리 텍사스는 거의 partially 셧다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적어지겠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일단 텍사스에 계신 모든 사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회계사님. 네. PPP를 신청한 업체는 안 되는데 네. 그 신청한 그 탕감된 거를 다 갚은 기업에 한해서는 다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그걸 갚았다, PPP를.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네. PPP의 원래 목적은 탕감받는 거잖아요. 네네. 탕감은 근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네. PPP를 신청했는데 받았는데 탕감을 안 하겠다. 그냥 롱으로 남아 있겠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혹은 받은 뒤에 갑자기 뭐 좋아져서 이거를 다 갚을 수 있게 근데 됐다라든지. PPP의 가장 큰 우리가 장점은 네네. 일단 뭐 안 비즈니스가 갚아도 되니까. 좋았든 나빴든 간에 안 갚는 거거든요. 공짜 돈을 맞아요.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CNBC에서 그 발표를 했죠. 네. 이번에 그 PPP를 주고 보니까 PPP가 네. 미국의 경제를 살렸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 악용이 돼 있다. 그건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이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뭐 자페니스 레스토랑 그 유명한 노브라든가 네. 그 골프장 컨트리 클럽 등에서 몇백만 불씩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들은 사실은 안 줬어야 되는데 좀 네. 악용된 부분이 많다 해갖고 사실 이번에 이제 나오는 그 이제 히어로스 액트나 이런 데 이제 9월 10일이나 16일 날 새로 나올 법안에는 2차 PPP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리라고 보는데 그때는 네. 매출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1차는 전부 다 줬잖아요. 네.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그 한도가 없었어요. 매출의 한도도 거의 다 네. 줬습니다. 다 줬는 물론 인프로 그 숫자에 500명 이하라는 네, 네. 그 종업원 숫자에는 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건 한도가 없었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번 2차 PPP도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만약 2차 PPP가 나온다면 1차 PPP와는 다르게 어떤 반드시 제약을 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본이 나오겠죠. 예, 가장 큰 것은 1차에는 무조건 다 줬지만은 2차에는 매상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0%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에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법이 아마도 될 생각이 그러니까 나오리라고 실질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나는 PPP 사용 안 하고 난 이거 다시 리턴할 거야 해서 이렇게 갚은 분들은 여하튼간에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법상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롱으로 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실 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저희 그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혹시나 그럴 수도 해서. 네, 왜냐면 있겠지만은 PPP를 예. 받은 분들은 못한다 하니까. 여기서 PPP 받아갖고 탕감을 받으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자,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고 시행되면서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헷갈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사님께서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저희 달라스에는 네네. 그 CPA들이 모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 그 협회가 있는데 저희 협회에서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그 페이로 텍스 할러데이나 이런 네. 거는 뭐 이미 시행이 됐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앞으로 이제 2차 이제 스티뮬러스 페이나 어떤 이제 2차 PPP가 나오면은 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뭐 9월 11일이 될지 16일이 될지 만약 그것이 나온다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서 네. 이제 좀 더 빠르게 이번에는 9월 1일 날 뭐 시작하고 나서 제가 오늘 나왔지만은 네, 그건 네. 이제
바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다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네. 꼭 한번 이렇게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만약에 2차 PPP가 되기 전에 먼저 나오셔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나오셔서 네. 함께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할 때 좀 이렇게 헷갈리거나 힘든 부분 없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회계사님 너무 유익한 좋은 정보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속히 뵙기를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